이 이제 대부분 다 복종하고 사는 거죠. 순응하고. 오늘 이 월간조선에 배진영 편집장이 소설을 한 건 소개했네. 그 소설이 아마 많이 읽힌 소설인 모양인데, 프랑스가 이슬람이 이제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무슬림들이. 이제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미셸 우엘백의 복종, 체제 붕괴와 대중 지식인의 비극을 보여주는 디스토피아 소설. 이게 아마 몇 해 전에 많이 읽혔던 모양입니다. 저는 직접 책을 읽지 않고 이 배진영 월간조선 편집장이 칼럼을 쓴 걸 보고 대략 어떤 소설일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유추해서 체제가 바뀌게 되면 대개 이제 복종을 하는 겁니다. 순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가져왔던 그런 가치관을 그냥 버리고 입신 출세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보시게 되면은 2015년 프랑스는 이슬람 테러로 홍역을 치렀는데 11월 3일에는 파리 곳곳에 이슬람 테러리스트 총격전이 발생했고 130명이 목숨을 잃었고, 프랑스도 여러분들 이슬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참 많죠. 이슬람 불법 체류자 이민자 문제 때문에. 이 소설이 아마 1900 나온 지가 제법 됐는 모양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했는데 그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파리 제3대학에서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는 40대 중반의 교수인데, 이 양반이 프랑스의 이슬람 정권이 들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변질해가는 그런 부분을 출세를 위해서 이런 본인이 변절해가는 것을 그린 그런 소설인 겁니다. 프랑스 최초로 무슬림 대통령이 등장한다. 정권만 교체된 것이 아니고 체제가 바뀐 것을 소설화한 겁니다. 이 체제 이름이 아베스 정권인데, 아베스 정권은 이슬람 교육과 일부 다처제된 이슬람 정책을 착착 펼쳐나간다. 여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강요당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심심찮게 벌어지던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폭동은 줄어든다. 체제가 바뀐 겁니다. 프랑스의 무슬림 대통령 이슬람 정권이 등장한 것을 이제 가지고 소설화한 겁니다. 유서 깊은 소르본 대학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자본 손에 넘어가고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학자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밥줄을 일단 체제가 바뀌게 되면 밥줄을 끊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지 않은 교수들은 정권과 대학 당국이 제공하는 당권에 차례로 넘어간다. 엄청난 액수의 월급에다가 일부 다처제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젊고 예쁜 아내들. 처음에는 새로운 체제에 순응한 것을 거부해 파리 소르본 이슬람 대학에 해직됐던 주인공도 결국은 그 유혹에 굴복한다.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서서히 사라져간다. 여자들이 예쁜 옷을 입을 자유나 교육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이런 서서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기발난 소설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소설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소설 속에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까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여러분들 배에 밥 들어오는 거 빼고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프랑스나 영국인들의 고민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기자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한 체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읽혔습니다. 저는 당장 그렇게 읽히는데요. 자기 체제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 실패한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성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안에 무너지고 전혀 다른 정체성에 기초한 체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중과 지식인들이 보여주는 비겁함에 대한 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또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다 순응하고 입 다물고 체념하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지식인들은 하나둘 현실에 순치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시한 지식인들이 먼저 투항하고 다음에는 학문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온 고매한 학자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지만 프랑스 공화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속이는 일에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게 6월 달에 보니까 입법권 무기로 사법부 무력한 해외 권력자들, 조갑제와 이재명의 3시간 만남, 선거로 위장된 독재, 법으로 포장된 폭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어떻든 간에 뭐 순응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소위 엑시트 보이스 로얄 가운데 로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진영 기자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본인도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